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연구 디자인, 오늘의 추천 연구 디자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새로 시작하는 거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아이디어 1, 아이디어 2 이렇게 해서 붙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문 심사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몇 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구는 조금만 덧붙이면 정말 좋은 연구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또 이미 완성된 연구인데 그거를 동영상으로 발표를 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동영상을 좀 편집을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학회에 관련돼서 학회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는 참 좋지만 이런 면에서 조금 더 되면 참 좋겠다 싶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 한 몇 달 사이에 이거 조금만 바꾸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나쳤는데 오늘은 그런 결정적인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언제까지 될지 몰라요. 그냥 그때 아이디어 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그냥 수시로 하겠습니다. 의사분들이 주로 많이 해당이 될 텐데,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등 의학 보건과 관련된 분들이 주로 해당되고, 구체적인 논문은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정보가 노출되니까. 근데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연구는 이런 거거든요. 어떤 수술을 해요. 이러이러한 영역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조직이 얻어집니다. 그게 뼈일 수도 있고 근육일 수도 있고 지방일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요. 그럼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그 조직 검사가 이러이러한 병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수술 전 진단이 A라는 진단이에요. 근데 수술 후 진단이 A랑 달라지느냐, 다르게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근데 같은 경우가 한 96% 정도, 98%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 3% 정도가 수술 전에 진단했던 거 다른 것이 나오고, 그 중에서 정말 수술 후에 진단이 달라졌고 달라진 진단에 의해서 뭔가 치료 방침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느냐, 그게 1% 있다 쳐요. 실제는 다른 거지만 1% 있다 쳐요. 그러면 그 1%는 뭔가 이제 다른 병이어가지고 예를 들면 암이었다 쳐요. 그럼 암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수술을 플러스 다른 케모세라피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그럴 수가 있겠죠. 거의 99%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굳이 조직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 라고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좋죠. 그거로도 99%의 진단을 필요 없는 조직 검사를 했으니까 그거를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건 좋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층 더 나아가서 딴 걸 할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처음 진단과 달랐던 3%의 진단은 어떤 사람이 다른 진단이 나오며 1%에 해당되는 그 사람, 암이었으면 암이 있어가지고 뭔가 진단해서 다른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격을 알고 싶잖아요.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지 적은 사람이 많은지 MRI 이렇게 보이면 더 많은지 통증 기간이 오래됐으면 더 많은지 짧으면 더 많은지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특징들을 다 알면 1%를 찾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걸 줄일 수 있겠죠. 만약에 어떤 그런 걸 진단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진단 모델, 다이그노스틱 모델을 잘 세워서 만약에 어떤 암이다 그러면 이게 5년 이상 동안 계속 아파왔다. 그러면 이거는 암일 가능성이 별로 없죠. 암이라는 게 5년 이상 잘 안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젊은 사람은 이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 0%다. 그러면 나이 얼마 이상인 사람이 남자가 MRI 이렇게 보이면서 통증이 5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시작된 사람이면 요 가능성이 100% 맞추지 못하더라도 한 50% 이상 증가한다 라고 쳐봐요. 그럼 진단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그것인 사람들은 아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비용도 줄일 뿐 아니라 그 나머지 1%, 2% 해당되는 그 사람을 잘 찾아낼 수 있겠죠. 이런 걸 진단 모형, 예측 모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리뷰하면서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이런 경우에 진단 모형을 만들어서 제출한다면 지금도 연구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연구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거든요. 데이터가 있어야죠.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아까 말한 MRI였든지 통증이었든지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진단 모형을 만들어서 발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의 연구자들이 연구에서 뭐가 유의하다, 좀 더 많다,
적다, 통계적으로 유효하다 이렇게 아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덧붙여서 진단 모형, 예측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그 예측 모형이 또 어느 정도 예측력이 있으며 그다음에 또 그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한다 그러면 비용도 절감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또 동시에 진단도 잘 되는 그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결론은 연구 디자인, 지금까지 하던 연구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진단 모형, 예측 모형을 한번 생각해보자.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